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더 여러분들 객체 지향 저희가 깊게 들어가고 있는데 앱스트랙트 메소드란 클래스를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좀 더 추상화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 자바에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언어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시면 인터페이스에 준하는 개념들이 대부분 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로토콜이라고 쓰는 언어도 있었죠. 정말로 프로토콜 말 자체처럼 일종의 하나의 규약입니다. 규칙이고요, 여러분들. 어떤 공통적인 흔히 원형 선언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라고 많이 배워왔거나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이 세상을 보자면 하나의 어떤 뭐 법률적인 규칙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아니면 어떤 스킬이라든가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능력 같은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어떤 뭐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 것도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전기랑. 혹은 컴퓨터에서 저희가 GUI 할 때 그 I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죠. 컴퓨터랑 사람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니까 얼굴이 서로 맞대서 보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경계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되게 OOP 프로그램에서는요, 이제 클래스 상속을 통해서 흔히 재활용성과 능력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자바도 그렇고 코틀린도 그렇고 직계 상속은 단일 상속만 가능합니다. 즉 한 개의 부모만 가질 수 있죠. 한 개 이상이 안 돼요. 어떤 C++이라든가 다른 언어들처럼 뭔가 이렇게 다중 상속이 이렇게 클래스들이 여러 개를 상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바나 코틀린은 직계 상속만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내가 물려받아서 태어나지 않은 객체지만 인터페이스를 뭔가 배우게 됨으로써 습득한다고 그랬는데 뭔가 기술들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무한정 많이 늘려갈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도 인터페이스가 매우 중요한데 코틀린도 자바랑 거의 흡사합니다. 자, 인터페이스는요, 앞서 배운 추상 클래스랑 흡사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함수가 추상 메소드입니다. 원래는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형 선언만 원래 존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퍼블릭 오픈이라서 오버라이드가 가능하죠. 자유롭게. 근데 추상 클래스는 생성자가 있었는데 인터페이스는 생성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클래스 A랑 B랑 C가 오픈돼 있죠. 상속 가능하다는 뜻이고 인터페이스 D, E, F가 있죠. 근데 인터페이스 D랑 E는 단독인데 인터페이스 F는 앞에 있는 D랑 E를 공통 두 개를 다중 상속하네요. 인터페이스끼리도 상속이 가능한데 다중 상속이 가능합니다. 자, 클래스 Z는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A 생성자 호출, B 생성자 호출, C 생성자 호출해서 이렇게 세 개를 상속받아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안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요, 여러분들. A 하나, B 하나, C 하나,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D랑 E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다중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에러가 나지만 이렇게 밑에 있는 A를 생성하고 D랑 E를 또 구현 상속이죠. 이건 일종의 인터페이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가로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성자 호출할 수 없어요. 생성자 없어요. 그래서 A, D, E 이렇게 하면은 A 클래스 부모 클래스의 능력치가 직계 상속으로 Z에 가는데 그거 가지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D라는 계통의 인터페이스 기술을 습득하거나 혹은 E라는 어떤 공통 규약을 따름으로써 능력이나 어떤 범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여러분들 앵글버드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레드 클래스가 플로그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상속해가지고 이제 블루스라는 두 번째 파랑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잠깐 한번 알아보시죠. 자, 앵글버드 프로젝트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는 레드만 존재했다가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레드가 좀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구체화 함수만 가진 그런 어떤 단일 클래스였는데 그죠, 여러분들 이게 플러그로 바뀌었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가 된 다음에 추상 클래스에 두 개의 추상 메소드가 선언됐고 원형 선언이 그거를 상속받은 두 번째 레드가 상속받은 플러그에 두 개의 추상 함수를 모두 다 오버라이드 재정의했습니다. 자신만의 것으로 그죠, 여러분들 이름이랑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두 개의 열거형 컬러랑 스테이터스를 레드가 참조하고 있다가 그죠? 이렇게 플러기 추상 클래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앱스트랙트 추상 메소드 두 개를 레드가 오버라이드 한 거죠. 자, 여기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 이제 레드만 아니라 이 플러 클래스를 상속한
블루스라는 클래스 만들어 볼게요. 블루스를 먼저 만들어 보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척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요 한 3개는 기본 세죠. 다 만들면 좋겠지만. 자, 블루스는요, 여러분들, 파랑새인데, 모티브 새는 까먹었어요, 이름. 근데 3개의 새로 분리됩니다. 짐, 제이크, 제이에요, 여러분들. 장난스럽고요. 되게 귀여운데. 슉 날아가다가, 비행 중이에요. 비행 중에 터치를 하면, 그때 3개를 분리돼서 3개 연타가 가능합니다. 3개 각각 다르게 이렇게 또 팡팡팡 이렇게 때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 새는 각각은 좀 약할 수 있는데 3번 치기 때문에 피해량이 좀 커지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플락을 상속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레드처럼. 두 번째 레드는 참 짧잖아요. 이번에 블루도 짧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한번 블루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블루스입니다. 저는 블루스에는 3개를 불리기 때문에 어떤 복수형을 취하겠습니다. 블루스 클래스. 그리고 플럭이라고 하는 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죠. 직계 상속 한 개만 돼요. 단일 상속만 되죠. 인터페이스 여러 개 우리가 상속 구현할 수 있는데 클래스는 한 개만 된다는 게 자바랑 똑같죠. 그죠? 자, 플락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에러가 나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또 추상 메서드 가 플럭한테 물려받았는데 다 구현해서 재정의해서 구체화 함수를 만들던지 아니면 네 자신이 앱스트랙트 선언을 해라. 여기 앞에다. 그죠? 그러면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죠, 여러분들? 근데 얘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플락의 추상 메서드를 모두 다 구현합니다. 직접 오버라이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갖다 대시고 빨간 데다가 Alt Enter 누르면 인텔리제이가 알려주죠. 추상할래? 이거 다 구현할래? 구현 누르면 됩니다. 다 선택을 하시고요. 2개 다음에 이렇게 OK 누르면 오버라이드를 편리하게 이렇게 해주네요. 자, 플라이 애프터 슛부터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 전에 우리가 프라퍼티 먼저 좀 조절합시다, 여러분들. 프라퍼티 먼저. 근데 블루스도 요 레드랑 마찬가지로 네임 스트링을 가지는 게 좋겠죠? 블루스도 똑같은 게 이렇게 맞추려 합시다, 형식을. 자, 주요 생성자에 일단 밸류 파라미터 밑줄 네임을 받게끔 하고요. 자, 그걸 가지고 이니스를 가서 초기화해줘야겠죠. 레드는 이름만 이렇게 초기화를 해줬잖아요. 슈퍼 레드, 슈퍼 네임들. 여기도 우리가 슈퍼 네임의 네임으로 블루스도 합시다. 근데 이 네임은 밑줄 네임이네요. 그죠? 이거 밸류 파라미터. 요거 받은 걸 1로 넘겨주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좀 파워를 낮추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워를 낮출게요. 일반적인 레드는 플러그 그냥 썼죠? 10.0이었는데, 블루는 약간 낮춥니다. 그래서 80%의 파워를 기본 갖추는 거죠. 약간 약한 거예요. 왜냐면 3개를 분리되는데 파워까지 같으면 조금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80%를 낮춰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는 역시 얘도, 물론 난으로 대원이 있는데, 사실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 번 해줬죠, 여러분들. 그냥 눈에 보기라고. 근데 어차피 여기 뭐로 돼 있죠, 여러분들? 난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했어요. 자, 이것처럼 제가 또 이것도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들? 컬러 바꿀 수 슈퍼점 컬러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 바꿀 수가 이렇게 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죠? 네. 웨이트도 볼까요, 여러분들? 가중치? 가중치도 저희가 원래 1.1인데 1.3으로 바꿀 수가 없죠, 여러분들. 왜 그럽니까? 발 타입이기 때문에, 발 모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제할당할 수, 상수잖아요, 여러분들. 이무터블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 에러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걸 예상하고 어떻게 만들어 놨죠? 네, 오픈 시켜놨어요, 이거 오픈, 여러분들. 보시면, 오픈발 컬러, 오픈발 웨이트, 오픈발 타입이죠? 이 세 가지는 상수처럼 쓰지만, 오버라이드 가능하게 퍼블릭 오픈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코틀린에는 존재하죠. 그래서 프로퍼티 오버라이딩을 우리가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 오버라이딩을 여기다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컨트롤 N이나 커맨드 N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메소드 눌러주시면 이렇게 N이도 있지만 블락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투스트링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나오지만 여기는 없죠, 여러분들. 자, 여기 우리 컬러랑 타입이랑 웨이트 이 세 개의 발이죠. 이걸 오버라이드 합니다. 오버라이드. 자, 오버라이드 나왔어요, 여러분들. get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get으로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일단 빼버리고 다 오버라이드 했죠. 오버라이드 프로퍼티입니다, 여러분들. 자바에서는 이게 좀 그런데 코틀린이 이걸 좀 은근 쓰네요, 여러분들. 자, 오버라이드 컬러. 우리 컬러 블루입니다. 웨이트 1.1이 아니라 1.3으로 높입니다. 그 다음 타입은 블루죠. 물론 클래스 이름 그냥 써도 되는데 그냥 여기는 블루세다. 뭐 블루스이긴 한데 블루스? 네, 블루세나 뭐 블루세나 그죠? 똑같죠, 여러분들. 자, 블루스세라고 이렇게 타입을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자, 프로퍼티 쪽은 대강 끝난 것 같으니까요. 요거 이제 기능 쪽을 좀 볼까요, 여러분들? 자, 기능 쪽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투스트링은 어차피 플랫 거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블루스 세도. 근데 이 두 개는 반드시 우리가 오버라이드 했죠. 왜냐면 추상 메소드니까. 어디서? 플락 추상 클래스에서. 그래서 요건 구현을 고유하게 하면 되는데 자신만의 고유 기능을 여기다가 잠깐 함수로 만들어 봅시다. 일단 뭐가 있어요? 세 마리의 새로 분리되죠. 심지어 이름까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스플릿 된다 합시다. 스플릿 버즈라는 기능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블루새의 고유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블루새의 고유한 기능들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있죠? 딱 세 가지 분리돼서 각각 데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즉 여기서 세 개를 분리시킨다는 어떤 표현을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데미지를 세 번 주는 걸 또 우리가 여기다 해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스플릿 데미지라고 할까요? 이번에 스플릿 버즈가 아니라 데미지를 세 번 주게끔 만들겠습니다. 데미지를 세 번 주려면 어떤 루프를 돌거나 그런 게 유리하겠죠, 여러분들. 지금은 세 마리지만 나중에 뭐 게임이 좀 잘 되면 여러분들 뭐 네 마리, 다섯 마리 아이템 쓰면 뭐 더 늘어난다는 거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원래는 그죠? 근데 아무튼 실제 게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스플릿 데미지에서 저희가 여러분들 새들을 받아가지고 그 새들의 이름을 찍으면서 뭔가 연타를 하는 그런 걸 표현해 봅시다. 그래서 일단 딱 세 개를 고정하기보다도 나중을 감안해서 가변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베리어블 아규먼트를 적용시켜 봅시다. 베리어블 아규먼트는 배열로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버즈 배열로 새. 근데 새들의 그냥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들의 이름으로. 자, 문자열 3개, 4개 들어오겠죠? 배열로 이렇게. 자, 해볼까요? 자, 배열이니까 우리가 폼은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터레이션 할 수 있죠. 새 한 머리가 어디 들었어요? 버즈라는 배열에 들었죠. 컬렉션 배열에 들었어요. 자, 새마다 찍으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 합시다, 프린트. 여기다 이렇게 프린트 할 수 있죠. 근데 일단 새를 먼저 쪼개고 합시다, 쪼개고. 새를 일단 쪼개봅시다. 누구누구누구로 쪼개졌다고 아까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들여쓰기 한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짐, 제이크, 제이. 다 J를 시작하면 어떤 시리즈네요. 짐, 제이크, 제이였나? 그럴 겁니다. 짐, 제이크, 제이라는 세 마리죠. 세 마리 새들로 분리되어 날아간다. 분리되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여러분들. 아무튼 그냥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저희는 짐, 제이크, 제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넣는다고 봅시다. 그래서 짐 새가, 제이크 새가, 제이 새가. 근데 블루 새죠? 그걸 표현해야 되겠죠, 여기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폼을 돌면서 일단 짐, 제이크, 제이니까 세 번의 루프를 돌겠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탭으로 일단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충 설명은 탭 이렇게 한 칸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따옴표를 좀 강조해 보겠습니다. 새는 버드죠. 네, 버드 정보 나올 거예요. 버드니까 문자를 지키겠죠. 제이크, 지미가, 원래 이도 넣어야 되는데 그냥 감안할게요. 제이크가, 제이가, 짐가는 좀 이상합니다만 뭐죠 이제? 장애물에 부딪히는 거죠. 부딪혀 충격을 주다. 그렇죠? 장애물에 부딪혀 충격을 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입힌 데미지 나와야 되잖아요. 요거 저희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여러분들. 네, 복사해 보는 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요거 여러분들. 레드 거 복사합시다, 여러분들. 레드 거를 이건가요? 요거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거 복사해야 된다, 여러분들. 복사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여러분들도 잠깐 이렇게 조금씩은 복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래서 총 입힌 데미지가 여기 작은 새마다 나오는 거예요. 짐 J, 짐 J 그 J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됐죠. 자, 고유 기능 스플릿 버드. 세 개로 분리된 새들. 그 새들마다 배열이니까 세 번 돌면서 데미지를 각각 입힙니다. 각각. 그죠? 그걸 다 합쳐야 되겠죠.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산한다면. 자, 이제 플라이 애프터 슛은 뭡니까, 여러분들?
날아가는 거죠. 예, 날아갈 때 왜 해요? 왜 이걸 해요, 여러분들? 사용자가 이때 탭을 해서 세 개에 분리된다는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투두를 없애버리고 원래 레드셀이랑 좀 비교해 봅시다. 요거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요건 그대로 가져와야 되겠네요. 레드 거 일단 복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행위는 바뀔 수는 없어요. 근데 요 행위의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뭐냐면 공중으로 날아가되 블루색이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서 상태가 플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고유한 자신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뭐죠? 스플릿 버즈입니다. 스플릿 버즈. 그래서 this.split 버드죠, 여러분들. 그래서 스플릿 버즈에서 새가 분리되는 거예요. 고유 기능이 처리가 됐죠. 자, 데미지를 주는 것도 새가 분리됐으니까 3번 줘야겠죠. 그냥 레드 거를 한번 복사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냥 레드 거 어디 갔습니까? 이건가요? 그냥 레드 거를 쓰면 복사해 볼게요, 여기다가. 한 번밖에 데미지 안 줍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기서 분리됐다고 하는데, 새가. 분리됐다고 하는데, 그냥 레드 걸 쓰면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스텝 4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죠? 충격을 준다라고 표시는 일단은, 놔둬도 되고 안 놔둬도 되는데, 이건 뺄까요, 그냥 여러분들? 뺍시다. 왜냐면, 3마리 분리됐으니까. 그래서 요까지 하고, 요렇게, 디스만 남겨놓고, 여기에서 충격 주는 걸 루프 돌면 되겠죠? 그건 어디 있어요? 스플릿 데미지라는 블루세의 고유 기능입니다. 디스.점 스플릿 데미지 함수를 호출합니다. 근데 여기다가는 일단은 그냥 저희가 적죠, 그냥 여러분들. 영어로 적을까요? 짐 그냥 제가 칠게요. 블루세. 자, 베리어블 아규먼트니까 그냥 컴마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3마리 할게요, 여러분들. 짐 제이크 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 블루세, 제이크 블루세, 제이 블루세 이렇게 3마리가 스플릿 데미지라는 고유 함수로 가서 폼을 돌면서 나오겠죠. 짐 제이크새가 충격주다. 제이크 블루새가 제이 블루새가 해서 3번의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때마다 겟 데미지를 다르게 부르겠죠. 물론 8.0밖에 안 되고 80% 그죠, 여러분들. 약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랜덤하게 좀 커지더라도 레드만큼 크진 않아요. 각각의 한 마리들은. 근데 3마리 다 합치면 커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블루스가 파랑새가 만들어졌습니다. 추상 클래스를 상속했기 때문에 오버라이드한 프로퍼티들과 고유 기능을 내부에서 또 이렇게 활용했어요, 여러분들. 직접 활용하진 않고요. 이거 사실 프라이빗으로 해도 되겠죠. 근데 그냥 놔둘 수 있다, 일단은. 그래서 오버라이드한 플락에 요것만 했고요, 여러분들. 3, 4단계만. 나머지 단계, 5단계라든가 1, 2단계는 플락 클래스 거를 그냥 쓰는 거죠. 레드도 마찬가지죠. 자, 모든 새들 클래스는요, 플락을 상속받았다면은 1단계, 2단계, 5단계는 비행 단계에서 그냥 쓰고요. 3, 4단계만 자신의 고유하게 쓰게끔 원형 선언대로 재정의하게끔 추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블루스 클래스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한번 메인 함수로 가봅시다. 아이고, 여기 있네요. 자, 요거 비슷하게 할 건데 일단 막아놓고요, 여러분들.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오늘 해보죠. 자, 레드가 있는데 우리 레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레드 안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레드가 아니라 이번엔 블루입니다. 블루, 여러분들. 블루. 다가 블루 바꿉시다. 자, 리스트 오브 블루죠. 그리고 여기다가 블루, 블루스인가요? 네, 블루스. 블루스. 됐죠? 네, 블루스 3개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지난번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번엔 철수. 그 다음에 이번엔 한글로 치고 있네요. 자, 안나만 외국 사람이고요. 대산.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포이치 블럭을 통해서 이렇게 일단은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포이치 블럭을 이렇게 들어올 건데, 약간 좀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한번 다른 거 한번 활용해 볼까요? init, it이 약간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또 한번 감싸 봅시다. 뭐냐면 with 함수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with 함수에다가 it을 그냥 받아서 객체가 this 문맥으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with가 저희가 앞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걸 또 결과 리턴했는데 리턴은 안 받았지만 여기서 it을 이제 우리가 안 해도 돼요. this 문맥에 그냥 이미 깔려 있으니까요. 멤버에 접근할 때 그냥 해도 되죠. 편하죠. 깔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포이치마다 with로 받아서 그냥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건 일종의 비행 구조죠, 여러분들. 구조. 그래서 구조는 변하지가 않네요. 여기 내용만 바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블루스를 만들어 놨죠, 여러분들. 자, 한번 시행해 봅시다.
블루스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난번 레드랑 비교하려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합치면 되는데 일단은 자 이렇게 블루스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막 3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스텝 1, 2는 그냥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8.0이라는 작은 파워죠. 웨이트는 0.2 좀 늘어났어요, 레드에 대비해서. 근데 파워는 역시나 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라 합니까? 짐 제이크 제이 3마리 분리됐습니다. 스플릿 버즈죠. 그 다음 뭐예요? 스플릿 데미지에서 3번의 데미지를 줍니다. 파워도 작고 웨이트는 약간 큽니다만 이렇게 3번 데미지라서 좀 작지만 합치면 크죠. 짐, 제이크, 제이가 각각 데미지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합치는 건 계산하지 않습니다만 합쳤다면 우리가 훨씬 크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비행 맞췄고요. 자, 얘도 이렇게 3마리 분리되고 각각 점수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3마리 분리되고 고유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잘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블루스 클래스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